브로콜리는 몸에 좋다는 이미지가 워낙 강한 채소입니다. 암을 막아준다, 혈관에 좋다, 채소의 왕이라는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이 채소를 볼 때 한 가지 기준이 더 필요합니다. 바로 내 콩팥이 이 음식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기준입니다. 문제는 브로콜리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달라진 콩팥의 상태입니다. 예순을 넘기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 자체가 줄어들고 노폐물을 거르는 속도도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문제없이 배출되던 칼륨과 옥살산이 어느 순간부터는 몸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때부터 음식은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니라 내 몸에 맞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콩팥이 아파도 거의 신호를 보내지 않는 장기라는 점입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검사에서 수치로 처음 문제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로콜리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순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먹는 방식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먼저 짚고 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소변도 잘 보고 몸이 붓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콩팥 문제는 이렇게 조용히 진행됩니다. 통증도 거의 없고 특별히 불편한 신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평소 생활 습관이 그대로 반복된 뒤에야 검사 수치로 처음 이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순 이후에는 하루 이틀의 관리보다 오랫동안 반복된 식습관의 영향이 훨씬 크게 남습니다. 콩팥은 그날 컨디션에 반응하는 장기가 아니라 수년간 누적된 생활 방식을 기준으로 반응하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 하나, 조리법 하나를 바꾸는 선택은 당장의 효과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를 만드는 쪽에 가깝습니다. 첫째, 브로콜리에 초고추장을 듬뿍 찍어 먹는 습관입니다. 채소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조합은 콩팥에는 분명한 부담이 됩니다. 시판 초고추장에는 액상과당과 나트륨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단맛과 짠맛이 동시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혈액의 농도를 갑자기 조정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콩팥이 해야 할 일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는 콩팥의 미세혈관이 예전만큼 탄력이 없습니다.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회복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콩팥은 쉬지 못한 채 계속 소모됩니다. 한 끼 식사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이런 방식이 쌓이면 부담은 분명히 남습니다. 브로콜리를 건강을 위해 먹고 있다면 무엇을 곁들이고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가장 빠른 변화입니다. 초고추장은 가장 먼저 줄여야 할 조합입니다. 특히 외식을 자주 하거나 반찬에 양념이 많은 식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먹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해도 밖에서 먹는 음식에는 생각보다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초고추장이 더해지면 콩팥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예순 이후에는 예전처럼 소량으로도 무사히 넘어가던 기준이 더 이상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생 브로콜리를 갈아 마시는 주스입니다. 씹어서 먹을 때는 자연스럽게 속도가 느려지고 먹는 양도 제한됩니다. 그런데 갈아서 마시면 이 과정이 모두 사라집니다. 브로콜리 한두 송이를 씹어 먹기는 쉽지 않지만 갈아 놓으면 한 컵으로 금방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칼륨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씹는 과정이 사라지면서 몸이 이미 충분히 먹었다는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포만감 없이 많은 양이 한 번에 들어오게 되고 그만큼 칼륨도 빠르게 흡수됩니다. 젊을 때는 콩팥이 이를 비교적 빠르게 배출해 주지만 예순 이후에는 배출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그 결과 부담은 그대로 콩팥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에는 생채소 주스나 녹즙을 무조건 건강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 몸 상태에 맞는 선택인지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브로콜리를 우유나 치즈와 함께 먹는 조합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좋다고 알려져 있어 자주 선택되지만 콩팥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옥살산이 들어있고 우유와 치즈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이 두 성분이 몸 안에서 만나면 잘 녹지 않는 결정이 만들어집니다. 수분 섭취가 충분하고 콩팥 기능이 좋은 경우에는 배출될 수 있지만
예순 이후에는 이 결정이 몸 안에 머무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쌓인 결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을 자주 마시지 않거나 소변을 오래 참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방법만 바꾸면 브로콜리는 여전히 좋은 채소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자른 뒤 바로 요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브로콜리는 자르는 순간부터 내부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칼로 잘리는 자극이 들어오면 브로콜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몸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바로 끝나지 않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른 뒤 30분쯤 지나면 이 성분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1시간 반 정도가 되면 가장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는 자르자마자 조리하는 채소가 아니라 잠시 기다렸다가 조리해야 효과가 살아나는 채소입니다. 바쁘다면 최소 30분만 기억하셔도 되고 여유가 있다면 1시간 반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삶지 말고 찌는 것입니다. 끓는 물에 삶으면 브로콜리 속 수용성 영양소가 물로 빠져나갑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중요한 성분이 상당 부분 줄어든 상태가 됩니다. 찜기를 사용해 증기로 쪄야 영양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약 5분이면 충분합니다. 색이 선명한 초록을 유지하고 젓가락으로 눌렀을 때 살짝 탄력이 느껴지는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익히면 물러지고 덜 익히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겨자를 곁들이는 것입니다. 조리 과정에서 열에 약한 요소는 일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겨자나 고추냉이에는 이 요소를 대신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찐 브로콜리에 겨자를 아주 소량만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몸속 반응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고추장은 필요 없습니다. 겨자에 식초만 살짝 섞어도 맛은 깔끔하고 콩팥 부담은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조리법 이야기를 들으면 번거롭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른 뒤 잠시 두는 것, 찜기로 몇 분 조리하는 것, 양념을 바꾸는 것, 전부 큰 결심이 필요한 행동은 아닙니다. 다만 예전과 똑같이 하던 습관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건강관리는 대부분 이렇게 작은 선택에서 갈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음식이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니라 내 몸에 맞느냐의 문제입니다. 브로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콩팥 부담은 분명히 줄일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자른 뒤 바로 조리하지 않는 것, 그 선택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 장을 볼 때, 오늘 저녁을 준비할 때 예전처럼 무심코 하던 행동을 한 번만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콩팥은 조용히 일하는 장기이지만 대신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기억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느낌이 없어도 이런 선택들이 쌓이면 몇 년 뒤 검사 수치에서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가족들이나 지인 중 콩팥이나 혈압, 당뇨가 걱정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의 10분 영상 하나가 앞으로의 식습관을 다시 생각해 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